평형은 고관절, 무릎, 발목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킥 동작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고 발목을 회전시키는 동작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몸이 뻣뻣해서 평형이 안 된다 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논문에서도 발목, 무릎, 고관절의 유연성이 평형 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발목의 외 회전 각도가 부족하면 킥에서 추진력이 떨어지고 발목 각도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과도하게 벌릴 수밖에 없어 저항이 커집니다. 또한 힙, 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면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킥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허벅지와 몸통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전체 동작이 어색해집니다. 실제 강습하시는 회원님들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평형 킥을 하려고 하면 고관절이 아프고 다리를 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킥 연습만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자, 그럼 극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지상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연성 스트레칭으로 나비 자세, 프로그 스트레칭, 와이드 런지 등 고관절과 무릎, 발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시하는 게 좋으며 이로 인해 가동 범위 및 유연성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회원님들에게도 권해드렸고 여러 논문 및 서적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즉,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론은 알고 있더라도 자세가 나올 수 없죠. 말씀드린 해당 스트레칭 자세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무릎, 발목, 고관절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 루틴을 공개하니 급하신 분들은 댓글에 타임 스탬프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하루에 30분씩만 소개해드린 스트레칭에 투자하신다면 평형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스트레칭 동작이 쉬워졌다면 내가 차고 있는 평형 발차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며 발목의 외 회전 각도가 충분한지 검토해보거나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어려우시면 저에게 해당 영상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평형의 추진력은 킥에서 70에서 80% 이상 나온다고 할 만큼 킥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킥에서 앞으로 안 나간다, 고관절이 아프다, 물이 안 밀린다 고 고민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킥을 세게 해도 앞으로 안 나가고 물만 튀어요. 무릎을 많이 벌리면 오히려 저항이 커지는 것 같아요. 발목이 잘 안 꺾이고 킥을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킥을 어떻게 해야 추진력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평형 발차기는 발목을 돌려 저렇게 가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발목 유연성이 안 좋거나 초급자는 저렇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 안쪽이 저렇게 가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무릎을 일정 부분 벌려 발목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커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발목을 돌리기 위해 무릎을 과도하게 많이 벌리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결론은 방금 전 말씀드린 유연성 스트레칭과 병행하며 무릎 넓이를 최소한으로 벌려 발 안쪽이 가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지상 훈련 및 유연성을 발달시켜 점차 무릎 넓이를 좁히는 거죠. 사실 이외에도 무릎을 과하게 앞으로 빼거나 발등을 중간에 세운다거나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해당 내용은 우측 상단 평형 발차기 영상에서 잘못된 자세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데도 물 밀리는 느낌이 나지 않고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감각을 충분히 느끼자 합니다. 아주 살살 평형 발차기를 차보면서 물 미는 감각을 충분히 느낀 뒤 점차 힘을 주며 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차면서 물을 밀려고 하면 힘만 들어가고 고관절이나 무릎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유아풀 하나씩 있으시죠? 벽을 잡고 아주 천천히 물을 밀 때 발바닥에 걸리는 감각과 모을 때 발목 안쪽과 초관이 안쪽에 물 미는 감각을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보세요. 이후 점진적으로 힘을 주신다면 평형 발차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 동작은 평형에서 추진력의 20에서 40%를 담당하며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자세와 정확한 물잡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팔을 너무 크게 접거나 리커버리에서 저항을 많이 받는 실수를 반복해 안 나가고 호흡만 하면 가라앉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특징이 평형 발차기는 얼추 잘 나가는데 연결만 하면 가라앉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 이유는 알겠는데 호흡하면서 진행하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무호흡으로 머리를 숙이고 평형팔을 돌릴 때 어깨 넓이 안에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연습해 주신다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훈련의 또 다른 장점이 킥과 풀 타이밍도 동시에 해서 박자 맞추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훈련입니다. 이 또한 같은 훈련으로 진행해가며 동작을 나눠 팔, 스트로크, 킥, 글라이딩,
2초를 따로 진행해 킥, 풀, 글라이딩 타이밍을 맞춘다면 좋은 자세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포함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자유수영 및 지상훈련 루틴 짜드리니 영상 나오면 캡처해두시고 따라해보세요. 실제 강습해드리는 회원님들에게 짜드렸던 훈련 방법이고요. 이렇게 유산소, 무산소, 스트레칭의 균형을 맞추면 평영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꼭 루틴 저장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평영은 신체적 한계, 기술적 난관, 부상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중도 포기가 많은 영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구체적인 사례, 교정법, 훈련 루틴 전략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평영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평영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